소득의 상위 20%, 5분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적자 가구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위 20%는 절반 이상이 적자 가구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래저래 소득 상위 20% 이내에 들어가는 가구들은 여유가 넘치는 거죠. 반대로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적자 가구 비중이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적자 살림 상태랍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 5분위의 적자 가구 비중은 6.1%랍니다. 그러니까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가구, 예를 들어 100명이다라고 하면 6명만 적자인 거고, 또 하위 20%는 반대로 50% 이상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하위 20%는 54%가 적자 가구랍니다. 100명 중에 54명이 적자라는 거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게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이 점점 더 크다라는 거죠. 저소득층이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치면 소비 금액은 220만원, 230만원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달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국에는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초양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풍요롭게, 더 이렇게 더 잘 살고, 하층민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산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상위와 하위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생활의 평등이 불평등해지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바뀌고 개인화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또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조용히 혼자 고독사하는 중년들이 늘고 있고요. 최근에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페미니스트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갈라치기 하고 서로 혐오하고 서로 비방하게 만드는 게 요즘 분위기 같습니다. 청년들이 연애도 꺼리고 결혼도 꺼리고 출산도 꺼리는 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남녀 간의 연애가 고소고발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되고 건수가 되고 또 상대방에게 뒤통치고 사기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더 남성들은 여성을 멀리하고 또 여성들은 페미니스트 어쩌고저쩌고 여성주의자들은 젊은 가임기 여성들을 아주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이든 중년 이상의 여성들은 사실상 그들 여성단체들이 얘기하는 그 페미니스트에 해당도 안 되죠.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국가지원금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동안 점점 더 소외받고 외롭게 지내는 젊은 여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들은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또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서 점점 더 추락하게 만드는 것 같죠. 저기 소득 상위 20%에 해당되는 가구, 그들은 점점 더 소득 상위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하위 가구에 속하는 이들은 또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고 또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또 그들은 그들대로 또 길거리를 방황하고 또 범죄에 노출되고 점점 더 암울하고 더 답답한 상태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위 20%에 해당되는 가구에서 아이들 학원을 제대로 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이미 생활비로 적자가 나는데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옷 혹은 여행 아니면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하위에 해당되는 가구들은 제대로 된 가정의 역할도 못할 가능성이 크죠. 아빠는 아빠대로 일하러 가야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일해야 되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빠듯하게 일을 해도 생활비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또 항상 돈을 빌려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삶의 낙이 없다 보니까 또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고 뭐 매일 알코올 중독자 못지않게 매일 술 마시고 매일 힘들게 살면 뭐 삶이 제대로 보이겠냐라는 거죠. 어제 삶과 오늘 삶과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없는 거죠. 그저 신세 한탄하고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러다 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죠.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다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그래도 삶이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소득 하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생뚱하고 전혀 엉뚱맞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간에 술이 아닌 그러니까 말짱한 정신에서 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장소들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참 그런 얘기들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잘못 얘기했다가는 온갖 구설수나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그런 불화,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욱더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우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뭐 삶이 점점 더 추악해지고 더 흉악해지는 것 같다는 거죠. 뭐 이래저래 조금만 자신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드러내면 그게 사기치고 뒤통치는 때 동원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참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산다고 하니까 씁쓸하죠. 뭐 물가가 지금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가 때문에 저소득층 부담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뉴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뭐 이러는 거죠. 양가가 더 심해졌다. 법인세나 부자 감세는 더 많이 해주고 서민들에게는 참 제대로 된 신경을 못 쓰는 지금 이제 무정부 상태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씁쓸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적자가 더 늘어날 거다. 물가 상승, 민생 파탄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하죠. 상위 20%에게도 퍼주고 뭐 이러는 게 조금 문제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 빈익빈 부익부 경기가 안 좋을 때 격차가 더 커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더라. 그리고 뭐 남들에게 잘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 못지않게 첫 번째는 뭐냐? 남들한테 피해 안 주는 거죠. 공공 물건들 뭐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욕심부리지 않고 뭔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해결해 나가고 또 이끌어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겠다라는 의식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하위 20%에 해당되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잡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는 다름 아닌 물가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적자 가구들 뭐 투기에서 코인하거나 부동산 투기에서 빚을 진 이들 말고 좀 뭐 그런 것들 선별하기도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적자 가구들이 고금리에
대출이자를 내는 것들을 뭐 중금리나 저금리로 좀 전환해주는 그런 정책적인 좀 세밀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